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야! 우와! 자, 힘내셔야죠, 여러분들. 네, 화이팅! 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어느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러자 그 세탁소에 늘 터줏대감처럼 있었던 그 헌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신입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넌 옷걸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그 새 옷걸이가 아니 왜 자꾸 나한테 그걸 강조하지? 제가 옷걸이란 걸 왜 그렇게 강조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헌 옷걸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잠깐 입혀지는 옷 때문에 자기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잃는 옷걸이. 그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그 옷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만한 옷걸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굉장히 와닿는 어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런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옷을 입고 있겠죠? 그 옷이 혹시 저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옆에 사람한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본 모습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초라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전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 파트입니다. 저는 문화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딱 한능검 스타일. 자, 과학을 한번 볼게요. 천문. 천문은 여러분들 고대, 고려, 지금 조선할 때까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강화와 농업을 중시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별자를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거 제가 이미 고구려 할 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고구려에 천문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천문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만든 별자리 그림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게 천상이라고 하는 건 하늘 위잖아요. 하늘 위에 열을 맞춰서 쫙 차례대로 늘려서 있는 어떤 그 별자리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온 그림이라는 얘기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제 나온 그 시점은요, 요거는 태조 때. 아무래도 이제 태조 이성계. 자, 이때 이제 나라의 어떤 그 출발이 돼야 되니까 내가 나라의 질서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강우량을 재는 그런 기계 또 하나 발명되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국이라는 게 있죠. 이 치국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뭐 장영실 같은 인물이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 치국이를 이렇게 보여주면 와,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 라고 딱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이게 뭐니? 깡통이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깡통이에요. 왜? 깡통이야, 깡통.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치국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치국이를 통해 가지고 빗물의 양을 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단연간에 비가 언제 얼마만큼 왔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다라고 하는 건 이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업을 짓는 데 있어서 언제쯤 비가 많이 와라고 하는 경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이 앙부일구. 여러분들 그 왜 궁궐에 가시면 그 이렇게 건물 앞에 이렇게 둥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가마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앙부일구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해시계예요, 해시계고요.
그 다음이 자경루. 예, 스스로 땅, 스스로 자차, 스스로 때리는 어떤 그런 물시계. 자경루. 요건 이제 물시계. 와 관련된 것이다. 아, 정말 자경루는 요즘 그게 재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든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그 그 뻐꾸기 시계처럼 뻐꾸기 세 가지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관련된 자축인묘 진사 오미 걔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동물들이 튀어나오면서 내가 지금 몇 시야 라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거기는 어떤 정기적 동력 장치가 없잖아요. 물에 의해서만 그게 보여준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이 천문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네, 조선시대 천문. 바로 역법서입니다. 역법서, 달력. 달력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칠정산. 왜 7일까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네, 7. 달하고 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칠정산. 이 칠정산은 여러분들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냐면 원나라의 수시력과 그 다음이 아라비아의 회회력이라고 있어요. 회회력. 이건 아라비아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칠정산이 될 텐데요. 이 칠정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 최초. 예, 이 칠정산은 최초의 한양 중심의 역법서라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한양이 중심이라는 거. 한양.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뭐 수시력도 마찬가지고 다 원나라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이전의 왕조들은 중국에서 역법서, 달력책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와 시차가 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밀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만든 역법서를 이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칠정산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입니다. 의학에서는요, 향약, 여러분 배웠죠? 고려시대 때 의학과 관련 책, 향약, 구급방 배웠죠? 구급방. 최초의, 그죠? 굉장히 우리나라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초를 가지고 만든 처방전 모아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향약 집성방이 있어요. 향약 집성방. 향약 집성방.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의방유취라는 게 있어요. 의방유취. 요거는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 백과사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방유취였습니다. 다음에 농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농서에는 농사 짓는 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농사직설. 자, 이 농사직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농부들의 그 경험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여러분 고려시대 때 농서 뭐가 있었죠? 농상집요가 있었죠. 농상집은 이거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나라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양, 우리의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살짝 어긋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 농사직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금양잡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양잡록. 이 금양이 이제 그 마을 이름이에요. 지금의 시흥 지역. 네, 시흥 지역에서 농사 짓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그 기록들을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포인트. 그 포인트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칠정산, 향약 집성방, 농사직설. 자, 이건 모두 다 지금 여러분 빨간색으로 보면 이건 모두 다 바로
세종대, 향약집성방이라든지 칠정산이라든지 그 다음이 농사직설 모두 세종 때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이죠. 모두 세종 때. 즉 이런 것들이 바로 15세기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종시대는요. 나란말싸미 뒹극의 나라, 나란말이 중국과 다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뭐예요? 훈민정음이잖아요. 그 훈민정음의 정신들이 지금 다 여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것,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 우리 것에 나온 약초를 가지고 모아놓은 처방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모아서 만든 농사직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종시대는요,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 것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여러분 이번 정말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5세기 세종 때 자주적인 어떤 모습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죠?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앞방에 얘기했죠. 이렇게 세종이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성종, 태종 쉽지 않아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과 예술을 볼 텐데요. 이 건축과 예술을 공부할 때는요, 이 15세기와 16세기를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방금도 여기 15세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 더 결합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5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건국 세력들, 성균관에서 공부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관학파들, 이 관학파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조, 계유정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잡았던 바로 훈구파들, 그죠? 훈구 세력들 이렇게 연결이 되죠. 16세기는 뭐예요? 서원 출신들, 서원에서 인재를 양성했던 이 사학파들, 이 사학파들이 이제 사림으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더라라고 이건 정치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건축 쪽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15세기 지금 여러분들 나라를 세웠어요. 원래 그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잖아. 개경이 지금 한양으로 왔잖아. 그러면 한양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5세기는 궁궐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물들을 많이 짓겠죠. 궁궐, 성곽, 대문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짓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궁궐, 성곽, 한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이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해 놓는 장소. 그거 이제 이때 만들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을 이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이 해인사 장경판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죠.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팔만대장경은 언제 만든 거죠? 고려 몽골 침입 시기에 만든 거예요. 몽골 침입 시기에 만든 겁니다. 몽골의 어떤 침략을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관하는 건물은 조선시대 때, 15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거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봤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엄청 습해요. 그 여름이 있잖아요. 그 엄청 습한 그 무더위. 헉헉대면서 올라갔죠. 너무 힘들다. 떼약빼앗하다가 그냥 그래서 게다가 또 이 해인사 장경판전 올라가는 그 계단은 좀 가파른지 무슨 계단을 이렇게 깎아서 올랐냐 할 정도로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가서 여기 되게 문이 예뻐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되게 예뻐요. 딱 들어간 순간 이게 뭐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엄청 덥고 습했는데요. 딱 이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시원한 거예요. 와, 뭐야? 그래서 이 안에 에어컨이 있나? 라고 에어컨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묘한 건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건물 그 자체가 시원하고 습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진짜 신기하더라고. 봤더니 창문이 일반 건축물에 있는 창문과 좀 달라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뭔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 산에서 오는 바람하고 이 습기를 이렇게 막아내면서 이게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자연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팔만대장경은 목판이잖아요. 목판. 이 목판이 가장 그 취약점이 뭐냐면 습기예요. 뒤틀리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뒤틀리면 치킨이 안 찍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습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와, 완벽하게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지? 여러분 한번 가서, 제가 해인사 장경판전 갈 때는 진짜 뜨거운 여름, 제가 예전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황룡사를 가실 때는 뜨거운 여름 피하시라 라고 설명드렸죠. 여기는 좀 뜨거운 여름에 한번, 아주 습한 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갈 땐 좀 힘들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순간 우리 문화유산의 위대함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탑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탑인데요. 바로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석 탑. 자, 요거 여러분들 뭐랑 쌍둥이냐면, 이 고려 때 여러분들 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탑이 있다고 그랬죠. 대리석. 경천사지 10층석 탑.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뭐 거의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도. 이거는 이제 원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원각사지 10층석 탑. 이게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이게 아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파고다 공원 아세요? 파고다 공원? 요즘은 파고다 공원이라고 안 하죠? 요즘은 그 파고다 공원을 뭐라고 불러요? 탑골 공원이라고 부르죠. 파고다 뜻이 뭐예요? 파고다 뜻이 바로 탑이에요. 탑. 네, 그래서 탑이 있는 곳, 탑골 공원. 왜 3.1운동의 출발지가 이 탑골 공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탑이 이거예요. 그 탑이 이거예요. 원각사지 10층석 탑, 이 탑입니다. 네, 아주 이 경천사지 10층석 탑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각사라는 절이 있으니까 이게 있었겠죠, 그죠? 예. 이 밑에서 이 탑 주위에서 그 조선 후기 때 그 실학자들이 여기서 학문도 논쟁을 하고 막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 백타파라고 하는데 그 박제가라든지 뭐 이런 서울 출신의 그 실학자들이 또 여기 모여가지고 또 아주 세를 또 누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었습니다. 자, 공예를 볼게요. 15세기. 15세기 여러분들 15세기는 관아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뭔가 좀 이렇게 풍요가 있고 좀 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예 이 당시에는요. 분청사기가 또 유행을 합니다. 분청사기. 분청사기. 그렇죠. 고려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시대 와서는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요. 분청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양 자체가요. 굉장히 그 자유분방함이 있어요. 예, 막 물고기를 그려놨는데 그 물고기가 그 비늘, 그 지느러미를 쫙 펴면서 그냥 등 지느러미를 쫙 펴면서 뭔가 점프하는 어떤 그런 느낌, 뭔가 역동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느껴지고 또 이렇게 유약을 바를 때도요. 유약을 그냥 풍덩, 예, 유약에다가 풍덩 담았다 빼요. 그러면 이렇게 안 묻혀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둬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자유롭고 분방한 그런 모습들이 이 분청사기의 아주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죠. 정말 보면은 럭셔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분청사기는 그런 럭셔리한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친근감이 가요. 저는 글쎄 분청사기도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제가 청자 매니아라서 아니 청자가 난 또 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 보고 있으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분청사기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보고 있으면 특히 이제 문양들 어쩜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만들었는지
15세기 어떤 그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가 세력들. 예? 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그림에서는요, 또 유명한 그림이 있죠. 바로 몽유도원도. 네, 뭐 꿈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꿈몽자니까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자, 이 몽유도원도를 그린 사람은 안견 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평대군의 어떤 그런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이 몽유도원도 이 신선들의 세상을 본 거지. 예, 그랬는데 그림이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그 신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신선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뭔가 안개가 쫙 끼어쳐 있는 그곳에서 뭔가 그 몽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죠. 몽유도원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사관수도가 있어요. 고사관수도. 이 고사관수도는 강의안. 네, 강의안에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이 그림은 기가 막혀요. 뭔가 이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턱을 개서 이렇게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제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진짜. 부러워 죽겠어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바라보고 있는 곳이 물이잖아요. 그죠?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관수가 뭐냐면 깊은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림. 멋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몽유도원도도 그렇고 고사관수도 그렇고 중요한 건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15세기 나오는 그 그림들 중에서 대부분은 관념적인 사람, 관념적인 자연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요. 우리 사람, 우리 자연이 등장을 하거든요. 진경산수와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고사관수도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몽유도원도 이것도 역시 꿈속의 어떤 관념적인 어떤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조선 후기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 문학은요. 금오신화라는 게 있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금오신화가 있는데 이거는 김시습.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네, 요거 기억하십니다. 요게 이제 15세기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이제 사림들의 세상이 됩니다. 사림들의 세상.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분위기 달라졌어요. 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네, 사림들, 그들이 인재 양성을 했던 건축물이 있겠죠.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자, 이 서원 건축들이 있는데 이 서원 건축의 구조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저 맨 위쪽에요. 뭐가 있냐면 맨 위쪽에 사당이 있어요. 자, 여기에 사당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셔놓겠죠. 네, 이왕을 모셔놓았을 수도 있고 뭐 이를 모셔놓을 수도 있고 유성룡을 모셔놓을 수도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강당이 있어요. 강당. 여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겠죠. 요 앞에 동제서재라고 해서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당에선 여러분들 뭐랄까요? 사당에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죠? 강당에서는요. 강당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여기가 바로 서원이더라 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건 뭐 앞강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산서원 강추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서원 건축 16세기는 이런 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왜냐면 그들의 근거지였으니까. 자, 다음에 이 공예입니다. 자, 이 공예, 16세기 공예 대표적인 건 백자. 정말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깨끗하죠? 이 도학자들 아닙니까? 16세기 이 선비들, 도학자들. 하얀 풀 탁 매겨가지고 말이죠. 그 경전을 쫙 넘기면서 책 보고 있는 그 모습. 이 도학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릇은 분청삭인 왠지 모르게 경박스러워 보여. 그들이 들고 있으면. 그죠? 뭔가 백자, 그 하얀색 풀 먹인 옷에 백자,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백자가 이렇게 유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유산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세기, 그렇죠. 이 도학자들 어떤 지조와 절개를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그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사군자. 사군자가 또 16세기 유행하겠죠. 사군자라면 이제 매, 난, 국, 죽. 왜 그 대나무가 파랗다는 것은 눈이 많이 온 뒤에야 알 수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세상이 변화도 나의 어떤 지조와 절개는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난국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군자. 많이 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충도라고 있어요. 초충도. 네. 풀초자에다가 벌레 충자예요. 이런 뭐 그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곤충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풀하고. 이 초충도를 그린 사람은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 저는 신사임당 초충도가 좋긴 좋은데 저는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게 쥐예요. 쥐. 쥐도 그리셨더라고 이렇게. 굳이 뭐 쥐까지. 근데 여러분들 신사임당은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사임당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선입견이라고 할까? 현모양처로서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데 글쎄요 신사임당이 현모양처 맞나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현모양처. 왜냐면 이 신사임당의 남편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원수예요. 이원수. 이원수.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왠지 아세요? 신사임당 너무 똑똑해. 이원수하고 신사임당하고 그 대화 장면이 나와요. 이원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신사임당이 따박 옛 경전을 들먹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남자로서는 기가 죽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원수 남편은요 누굴 사랑했냐면 그 동네 주막 여인을 사랑합니다. 네, 그 동네 주막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이 신사임당이 아주 속을 많이 새겨요. 신사임당의 자식들이 여러분 다 잘 됐냐고요? 아니에요. 신사임당 아들 중에서요 나이가 50이 넘도록 저 과거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첫째가 문제예요. 이 신사임당 이율곡은 첫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자식 교육이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율곡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나간 케이스지. 근데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임당이 이제 먼저 죽고 이원수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이 이율곡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가출도 하고 그래요. 이게 보고 있으면 이 집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신사임당이 왜 혁명왕처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만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사람들, 특히 송시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조선 후기에 엄청난 그 유학자입니다. 아주 이 성리학을 교조주의, 하여튼 성리학을 굉장히 신봉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봤을 때 이율곡, 왜냐면 이 송시열이 이 저기 노론 쪽, 서인 쪽 연결되는 그 학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의가 출발이야, 이의가. 저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의가 출발이기 때문에. 근데 이의의 어머니가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좀 오게티야, 오게티. 그래서 신사임당을 그런 어떤 화가적 재능을 잘라버리고 오로지 이 대유학자 이율곡을 잘 키워냈다는 현모양처의 이미지로만 잘 포장해가지고 탁 후대로 토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사임당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저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에 혁명양처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신사임당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거, 그 그림을 그리고
이 시를 쓰고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잘했거든요. 아티스트로서의 신사임당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문 직종에 딱 종사하고 있는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의 신사임당. 그 모습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현모양처 옆에 한번 좀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충도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한번 볼게요. 문학 여기선 또 이 사람 또 놓칠 수 없죠. 바로 송강 정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제일 많이 배우죠. 바로 가사문학의 대가. 그래서 뭐 관동별곡이라든지 저쪽 관동 지역, 강원도 쪽에 가면은 그 관동 팔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이 삼이인곡이라든지 네. 요 삼이인곡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 한 남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애절하게 막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바로 정철이고 그 사모하는 대상이 바로 임금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때 이제 저기 뭐냐 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철 이게 일단 정철인데 정철 가사문학이 대가 이게 국어 시간에 워낙 이 정철은 많이 다루잖아요, 가사문학을. 그러다 보니까 정철 와 아주 정말 이 문학적인 어떤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다가 역사 속에 정철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 이 완전 이미지 완전 깨집니다, 여러분들. 네, 손에 피를 철철 묻혔던 정말 머리가 팡팡팡 돌아왔던 정치인 정철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삼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정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정철은 서인이에요. 서인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라이벌이에요? 동인당. 그러니까 그 라이벌 관계 속에서 결국 이 잠시 쫓겨났던 시절, 이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시절 쓴 게 바로 삼인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적 환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다라는 겁니다. 정철은 정말 정말 그 공공의 적, 특히 동인들한테 그 공공의 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의 정철은 잘 모르고 이 문학 속의 정철만 알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된 그 환상들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야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동서분당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정철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뉘게 돼요. 이 정철과 같은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5세기 세종시대 때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 아까 여기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다 했죠? 여기 치국이 앙골고 자경론은요. 민족적 자주적이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그래도 세종 때 제가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네, 세종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칠정산,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세종 때 너무나도 중요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의 대명사가 여러분들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훈민정음, 그죠? 나라 말씀이 뛴기게 따라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건축 예술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진 나오면 이게 뭔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몽유도원도라든지 고사관수도 여기 이제 15세기 그런 어떤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16세기 이 앞에 있는 분청사기도 여러분들 이 분청사기도 한번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분청사기와 백자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온다. 초충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초충도는 그 신사임당이 했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올 때 5만 원짜리잖아. 그죠? 5만 원짜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 접할 수 있는 거라서 이 한능검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문화를 지금 다 공부했습니다.
역시 문화 파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보시고 나서 이거 초충도네. 이거 16세기지. 이거 매난곡축 사군전이 16세기지. 이거 고사관수도야 몽이도도 이렇게 보시고 어느 시대인지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격동의 변화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조선 후기 출발합니다.